네, 반갑습니다. 엑셀장인 찰스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그 엑셀 VBA의 두 번째 기초 시간으로 if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if문은 기본적으로 이 바로 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for문과 항상 어떻게 보면 짝을 이뤄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for문을 하나 제가 해놨고요. 혹시 이 for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for문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여기 이제 4번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4번이 5인 이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짜겠습니다. 자, 일단 for문이 지금 i가 5부터 14까지 돌게끔 설정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여기 i가 5부터 14까지니까 딱 요만큼을 프로그램이 돌겠죠. 도는데 여기서 이제 if문을 하나 쓸 겁니다. if문을 써서 우리 엑셀에서 제공하는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건데 이 range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셀에 각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안에는 원래 뭐 예를 들면 B5 이렇게 적으면은 B5번 셀에 이렇게 딱 접근을 하거든요. B5번 셀에 접근해서 여기 있는 값이 뭐 1 값을 갖고 올 수 있고 이거를 B6이라고 적으면은 여기 2라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넣지 말고 B하고 여기 AND 기호를 넣어서 여기 우리가 정해놨던 변수인 i를 넣으면은 이 for문이 돌아가면서 5부터 14까지 돌아가면서 여기 1부터 10까지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if 이 숫자를 해서 우리 5인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 숫자가 만약에 5와 같다면은 이렇게 하고 AND if 해주면은 if문은 if와 AND if로 짝을 짓게 돼 있고요. 이 if의 조건에 여기 안에 조건을 넣고 if하고 then 사이에 이렇게 조건을 넣는 거죠.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여기 if문 안에 있는 어떤 구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구문 안에는 range에 C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C고 이거 똑같이 AND i로 하면은 요 찾아진 당시에 i 번째 들어가겠죠. 그죠?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찾았다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걸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. 자, i가 맨 처음에 값이 없는 0이었다가 디버그에 한 단계씩 코드 진행 F8번 눌러보면은 자, i가 맨 처음에 5가 됐죠. 5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값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밑에 보이시죠? 1이라고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을 얘가 이제 찾은 겁니다. 1은 5가 아니기 때문에 이 if문 넘어가죠. 그 다음에 2겠죠. 2도 5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죠. 3 넘어가고 4 넘어가고 자, 이때 타이밍. 자, i가 지금 9죠. 9.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5겠죠. 그래서 여기 값을 딱 보시면은 5가 되는 거고 5는 5기 때문에 이 5가 5냐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이제 참이 되니까 여기 안으로 진입을 해서 C의 5에다가 C의 지금 i가 9죠. C의 i가 9니까 여기다가 값을 찾았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 for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지금 이 for문은 무조건 5에서 14까지 무조건 다 돌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았으면은 그 뒤에 여기는 사실 실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실행이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exit 4라고 해주면은 요게 for문이 5부터 14까지 다 안 돌고 여기 5라고 하는 걸 찾은 순간 이 for문을 빠져나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뒤에도 만약에 뭔가를 찾아야 되면은 이걸 쓰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찾았고 그 뒤에는 수행할 필요가 확실히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exit 4를 해주면은 좀 더 프로그램을 빠르게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진행을 했고요. 두 번째 4번이 짝수인 사람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할게요. 복사를 해서 이번에 find even 넘버가 이제 짝수라고 하는 영어니까 그래서 5에서 14까지 동일하게 찾는데 이번에는 5를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짝수를 찾아야 되니까 짝수를 찾기 위해서는 MOD 모듈러라고 하는 게 나누기를 한 나머지거든요. 그래서 2로 한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0일 경우 이게 이제 짝수죠. 그러니까 모든 수를 2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인 것들이 짝수의 정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수식을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. 그래서 B에 이렇게 MOD 2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게 찾은 거는 짝수 이렇게
표시를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서 지금 짝수 하나만 나오고 뒤에가 안 돌아갔죠.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exit 4 때문에 첫 번째 짝수를 짰고 그냥 이 포문이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지워줘야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2, 4, 6, 8, 10 이렇게 짝수가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사례입니다. 세 번째 사례는 요 find even을 복사를 할게요. 이 예제는 제가 그 영상 그 설명란 혹은 댓글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예제 따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greater than 5 이렇게 지을게요. 그러니까 5보다 크다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일단 range bi 요게 5보다 크거나 같다. 5보다 크면이니까 이상이겠죠. 근데 여러분들 이거 프로그램 if문을 짜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5를 초과한 겁니다. 그러니까 5를 포함하지 않은, 그러니까 6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.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5를 포함한 5 이상이 됩니다. 5 이상. 그래서 이상이냐 초과냐 요거 두 개 구분을 확실히 지으면 될 것 같고요. 요 값이 5보다 이상일 경우에 5 이상일 경우에 여기에 크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.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실행을 시켜보면은 5보다 큰 거에 다 이렇게 크다라고 값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번에 좀 뭔가 수식이 좀 복잡하네요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이거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냥 복잡하니까 컴플렉스라고 할게요. 복잡합니다. 5에서 14까지 찾았는데 일단 조건을 보시면은 8 이상인 거를 크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8 이상인 거는 크다가 맞겠죠.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8 이상인 거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요 중에서 4에서 7이 일단 중간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첫 번째 if문에 영향을 받고 이거가 아닌 모든 것을 else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이 else 나머지 else에다가 이렇게 작다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8보다 큰 거는 다 크다라고 나왔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거는 작다라고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else라고 하는 구문은 이 첫 번째 if문이 아닌 모든 거를 else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조건을 하나 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게 아니고 두 개가 더 분할이 돼 있죠. 4에서 7까지가 중간이니까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else if 라고 하고 여기에 어떤 조건을 넣고 the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else if가 3보다 작은 게 조건이 조금 더 쉽잖아요, 그죠? 그래서 range b에 and에 i라고 하고 요게 3 이하니까 3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작다. 그래서 요거 지우고 한번 해보면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. 8보다 큰 거하고 3보다 작은 거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8보다 큰 거, 3보다 작은 거 그리고 else에다가는 여기는 중간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중간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 if문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요 위로 올라가는 숫단 하나 그걸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잡고 그 나머지는 그냥 else로 잡으면은 요 안에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if문과 else if문 그리고 else문 이렇게 세 개를 잡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맨 마지막에는 조건이 이제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4번하고 점수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비교하는 예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한번 하고 컴플렉스2라고 할게요. 자, 5에서 14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이 포문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자, 복잡하니까 이걸 일단 지울게요. 일단 지우고 if문 하나만 있다고 보고 B에 5 이건 똑같이 4번이 5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5보다 큰 거 이렇게 잡고요. 그리고 점수가 80점인 이상인 사람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격으로 일단 표시를 해줄 건데, 자, 이런 경우는 이 if문 안에다가 if문 하나 더 넣어줍니다. range에 c의 i가
이 점수잖아요.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. 그리고 여기다가 end if. 자,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4번이 5 이상이고 이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은 합격으로 표시하겠다.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잠깐만요. 요게 에헤이. 자, VBA라서 이게 돌아갈 수가 없네. 자, 점수가 좀 전에 뭐였죠? 네, 이거 뭐 80점, 83점, 93점, 뭐 이건 12점이라고 할게요. 네. 이렇게 하고 요거를 C가 아니고 D에다가 넣어야 돼요. D에다가. 네,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보면은 자, 5 이상인 사람 중에 80점 이상을 맞은 사람, 요 사람 3명이 합격이 됐다.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if문 안에 if문, 이렇게 중첩적으로 if문을 거는 방법도 있고요. 두 번째 알려드릴 방법은 여기에 그냥 and라고 해서 요 조건을 복사를 해서 여기 and를 여기다가 써줘도 됩니다. 그러면은 이걸 지워볼게요. 자, 컨트롤 Y키 누르면 이렇게 한 줄을 지울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탭으로 넘어가려면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한 탭 전으로 이렇게 들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자,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보다 큰과 동시에 80점 이상인 거 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실행을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. 요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if문을 중복적으로 한 줄에 쓰는 것보다 아까처럼 이제 아까 좀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if문 안에 if문 이렇게 중첩적으로 쓰고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번이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내가 이게 어떤 로직으로 if문을 짰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. 이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은 이 if문에서 버그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if문에 항상 주석을 꼭 이렇게 달아주는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if문이 한 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단 4번이 5보다 크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이구나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게끔 이해하기가 좋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뭐 한 5가지 사례를 통해서 if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찰스였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